안녕하세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왜인지 기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거리를 들리는 것, 그 이상의 진짜 비결, 바로 더 똑똑하고 빠르게 달리는 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달리기에 진심인 러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벽을 느끼게 되죠.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데도 기록이 좀처럼 줄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 말이에요. 자,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워줄 퍼포먼스 피라미드를 하나씩 쌓아 올려 볼 겁니다. 단순히 다리 근육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무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데이터, 그러니까 코어의 안정성, 에너지 효율, 그리고 달리기 자세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작정 열심히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더 똑똑하게 달리는 법에 집중해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고성능 자동차라고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 고성능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요소, 뭘까요? 강력한 엔진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차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셰시와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우리 몸에서는 바로 코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모든 힘의 시작점이죠. 저명한 스트렝스 코치인 제닛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어는 힘을 전달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중추라고요. 다시 말해서 코어가 약하다는 건 매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중한 에너지를 땅에 그냥 흘려버리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어 하면 식스팩, 복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러너에게 필요한 진짜 코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복근은 물론이고요. 옆구리, 등, 엉덩이, 심지어 골반 깊숙한 곳까지 이 모든 근육들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우리 몸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다행인 건 이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데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이키 코치들이 추천하는 이런 간단한 맨몸 운동들, 이것만 꾸준히 해줘도 여러분의 쉐시는 눈에 띄게 견고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견고한 CC를 만들었으니 이제 엔진의 최고급 연료를 가득 채워줄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고옥탄과 휘발유라고 할 수 있는 글리코겐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근육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라는 건데요. 글리코겐은 바로 이 ATP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핵심 원료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페이스를 올리거나 오르막을 뛸 때처럼 힘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이 글리코겐 창고에서 에너지를 신속하게 꺼내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 엑셀을 세게 밟을수록 연료 게이지가 훅훅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이 연료 얼마나 잘 채워 넣어야 할까요? 펀메드 센트럴의 한 연구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운동이 끝난 뒤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잘 챙겨 먹으면 단 24시간 만에 고갈됐던 근육 글리코겐의 무려 93%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리기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바로 이 연료 보충인 셈이죠. 좋습니다. 튼튼한 쉐시, 가득 찬 연료 탱크.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역학과 엔진 효율을 정교하게 다듬을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달리기 자세, 폼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데이터는 수직 진폭입니다. 쉽게 말해 달리면서 몸이 얼마나 위아래로 콩콩 튀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을 갉아먹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은 보통 수직 움직임이 7cm가 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 러너들은 13c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작 몇 센티미터 차이 같죠? 하지만 이 불필요한 점프가 수만 번 쌓이면 마라톤 후반부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희소식은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보폭을 조금 줄이고 발걸음을 더 빠르게, 마치 땅을 스치듯 가볍게 달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단련했던 코어를 단단히 잠그면 불필요한 상하 움직임은 줄어들고 에너지는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이게 될 겁니다. 다음은 지면 접촉 시간입니다. 이건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내 발이 땅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 시간을 줄이려면 우리 몸이 땅의 힘을 더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박스점프 같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나 짧은 전력 질주 훈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근육과 신경계가 지면에 닿는 찰나의 순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 바로 좌우 비대칭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왼발과 오른발이 정말 똑같이 일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예전에 다쳤던 쪽 다리가 무의식적으로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눈치채기 힘든 단 2~3%의 작은 불균형이 수만 걸음이 쌓이는 마라톤에서는 결국 부상의 원인이 되고 속도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싱글레그 스쿼트처럼 한 발로 하는 운동을 통해 양쪽 다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제 역할을 균등하게 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상 걱정 없이 온전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견고한 쉐시, 코어, 가득 찬 연료, 글리코겐, 그리고 최적화된 효율성, 폼까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모든 부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더 빠른 나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훈련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피칭어나 데니얼스 같은 전설적인 코치들의 유명한 훈련 계획들을 보면요. 사실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요소들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조합한 청사진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피칭어는 길고 꾸준한 달리기로 지구력이라는 쉐시를 극도로 단련시키는 데 집중하고요. 반면에 데니얼스는 VO2 맥스 같은 고강도 훈련으로 엔진 자체의 출력을 끌어올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훈련 계획이란 단순히 몇 킬로를 달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러너라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훈련 일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까지 달린 거리와 시간만 빼곡히 적혀 있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나의 다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나는 이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까? 그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달리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